이게 조금 재밌는 게 있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로스팅데이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게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고 물러 터진 오래된 약간 상한 느낌이 나는 안녕하세요. 커피 대법관 민상호입니다. 오늘은 가장 화려한 디펙트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가장 화려한 디펙트인 스코칭입니다. 왜 스코칭이 가장 화려한 디펙트라고 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스코칭은 오버 디벨롭먼트와는 다릅니다. 명확하게 탄향이나 탄맛이 나는 경우 이를 스코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커피의 원두 표면이 일부 그을린 상태 혹은 탄화된 상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숯불에 고기를 굽는 걸 한번 상상해 볼게요. 숯불에 고기를 굽다 보면은 양념이나 고기 표면에 일종의 살짝 탄 자국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역시 일종의 스코칭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맛있죠. 스코칭은 가장 화려한 디펙트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은 이 스코칭은 고온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강도나 향미의 복합성이 살짝 더 올라갑니다.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던 강도보다 더 강하게 다가오고요. 동시에 일부만 더 탄화됐다 보니까 맛의 레이어가 조금 더 많아집니다. 또한 스코칭은 언더 디벨롭먼트와도 함께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언더 디벨롭먼트 그리고 웰 디벨롭, 스코칭 이렇게 세 단계로 굉장히 복합적인 레이어가 생기기 때문에 우와 화려하다 라고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룰집에서는 스코칭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보시죠. 로스팅 시 과한 온도가 적용된 상태와 관련이 있다. SCA 플레이버 휠의 재 또는 탄향 계열의 노트와 연관될 수 있다. 스코칭은 언더와 오버와는 다르게 신맛이나 단맛 그리고 플레이버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서술하기보다는 이 플레이버 휠에 어떤 노트와 연관이 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어떤 상태다 약간 이런 식으로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스코칭은 신맛이나 단맛 이런 발현도보다는 다른 탄향이나 탄맛으로 판단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종종 메탈릭한 신맛이나 아니면 텁텁한 질감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두 가지만을 동반한다고 해서 우리가 스코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코칭은 다른 모든 로스팅 디펙트들과 함께 발현될 수 있어요. 언더 디벨롭먼트와 스코칭, 오버 디벨롭먼트와 스코칭, 심지어 베이킹과 스코칭이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맛의 플로우보다는 이 탄 느낌, 탄향과 재 같은 맛 이런 쪽으로 스코칭을 구별해야 합니다. 스코칭을 감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탄향이나 탄 느낌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올팩토리, 그 후각 혹은 향적으로 그 탄향을 감지하는 경우가 많고 혹은 혀에 남는 재 같은 느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조금 재밌는 게 있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로스팅데이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게 사람들마다 이 스코칭을 느끼는 포인트들이 약간 달라요. 누군가는 이 마신 다음에 이쪽에 뭔가 먹먹하고 스모키한 느낌이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반면에 이 안쪽에서 탄향 같은 게 올라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누구는 자기는 그런 게 좀 잘 안 느껴지고 그냥 혀가 약간 재같이 뭔가 텁텁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칼리브레이션이 잘 안 된 게 아닌가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유전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 심사위원분들이 이거를 똑같이 스코칭이라고 감별을 해내는지 그리고 이 감별하는 강도가 비슷한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역시도 스코칭 감지에 굉장히 늦는 편이었는데요. 최근 몇 년간 훈련을 반복하고 칼리브레이션을 지속하면서 그 능력이 굉장히 향상되었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재밌는 속성 때문에 스코칭 샘플을 감별할 때 심사위원분들과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조금 더 다양한 시각들을 보면서 더 숙고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로스터로서 스코칭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기본적으로 탄향이 과하게 인지되는 순간 조금 어려운 커피가 된다 생각합니다. 이 과하게의 범위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좋은 탄향은 기본적으로 향긋한 숯이라던가 아니면 군고구마가 자연스럽게 연상될 정도의 탄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점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플레이버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과하냐, 과하지 않느냐를 구분짓는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페셜티 커피는 강도도 중요하지만 강도 이상으로 품질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강도는 은은한데 굉장히 싱그럽고 침샘이 막 고이고 달콤한 딸기류의 커피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강도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물러 터진 오래된 약간 상한 느낌이 나는 블루베리 같은 커피가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어떤 커피를 더 오랫동안 드시고 싶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싱그럽고 선명한 어떤 생동감 있는 그 딸기 같은 맛이 나는 커피를 더 드시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스코칭, 즉 탄향은 반대로 이 품질 자체에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즉 긍정과 부정을 나누기보다는 그 강도 자체로 그게 결정되는 조금은 다른 결을 가진 친구인 것 같아요. 그 강도가 전체적으로 커피의 경험을 상승시키는지 아니면 하락시키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불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인류 최고의 발견 중 하나는 바로 불입니다. 불의 발견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이루 다 말할 수도 없고, 여기서 콕 집어서 좀 연관된 부분을 얘기하자면 바로 식생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불의 발견을 통해서 우리 식생활이 고기를 익혀 먹게 됨으로써 신체와 뇌가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이 주는 고유의 풍미가 DNA에 각인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볼까요? 군고구마, 스테이크, 각종 훈제 요리들이나 불에 볶은 중국 음식들, 상상만으로도 이미 침이 고이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조리했다는 것 자체를 안전하고 풍미가 더 뛰어난 것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직화향이 나는 소스가 따로 개발되어서 시판되고 심지어 잘 팔릴 정도니까요. 이러한 이유로 사람이 긍정적으로 느낄 정도의 스코칭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새까맣게 탄 고기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조금 과하면 안 되겠죠. 심지어 요즘에는 탄향, 탄맛이 너무 싫어서 신맛이 나는 커피를 찾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다 탄맛이 너무 과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죠. 결론적으로 스코칭은 로스팅할 때 생길 수 있는 결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로스터기는 미세한 스코칭이 설계되어 나오기도 하는데요. 과거 루비아를 처음 시작할 때 사용했던 리뉴얼 전 디드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종류였습니다. 그 디드릭에서만 오는 그 아주 미묘하게 설계된 스코칭이 굉장히 풍부한 단맛을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됐죠. 이런 식으로 절묘하게 설계된 스코칭은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고 나아가서 커피에 레이어를 추가해주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 로스터들의 몫입니다. 오늘은 스코칭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스코칭이 가장 화려한 디펙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화려함에 속아서 어쩌면 탄향이 되게 강한 커피를 내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든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모자라서도 안 되더라고요. 딱 적당해야 되는데 이 적당함을 맞추기가 사실 되게 쉽지 않아요. 딱 적당함을 유지한 스코칭된 커피가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엔 로스팅 디펙트의 마지막인 베이킹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